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5월 20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했죠. 한 두 번 정도 수업을 더 영상으로 하고 나면은 이제 만나서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네요. 참 오래 기다렸는데 그동안 잘 버텨주느라고 고생했고,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잘 참아보시고 학교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굉장히 반가울 것 같네. 자,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다음 개체를 또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집에서 그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업 환경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에 재료를 갖다 놓고 뭐 채색까지 진행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가질 수 있을 만한 막 그런 소재, 그런 유형의 과제는 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도 간단하게 개체 하나를 좀 채색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뭘 그릴 것이냐면, 네, 이 빨간색 포스터 컬러를 한번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케치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 뭐 형태 자체는 원기둥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큰 형태는 어려울 게 없지만, 얘를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에 또 텍스트가 써 있죠. 텍스트라는 게 그냥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평면적으로 그린다 하면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여태 공부해 왔던 그 투시도법이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의 면, 앞부터 뒤까지의 그 거리감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눈으로 감지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원기둥에 붙어 있는 형태에서 텍스트나 이런 스티커나 어떤 패턴을 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오늘은 스케치 정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채색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 포스터 컬러 병을 여러분들이 뭐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다양한 이제 시점과 다양한 방향에서 모든 패턴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촬영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앵글이나 원하는 시점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가기 이전에 이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뚜껑에 있는 이 판판한 면에 붙어 있는 이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위에 그 회사 로고가 있고, 크게는 포스터 컬러라는 이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 색상값, 그리고 그 색상에 부여된 고유 번호가 이제 붙어 있는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작게 이 회사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크게 그려도 이 포스터 컬러와 이 큰 글씨 있죠, 대표가 되는 글씨, 그리고 이 로고의 대략적 형태, 그리고 이 빨간 부분과 하얀 부분의 어떤 구분,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컬러의 이름과 고유 번호, 사실 컬러 이름까지도 사실 생략을 해도 뭐 크게 무방은 합니다. 문제는 될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주제부여서 크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명 요 정도 제외하고는 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2포인트 이하 혹은 주제부에서도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경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 큰 글씨 포스터 컬러라는 글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다 생략을 해도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글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놓고 그리진 않아요, 그치? 얘를 이렇게 놓고 그리진 않고, 아무리 뭐 조정을 적게 한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변화를 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포스터라는 글씨는 이제 6글자로 이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비례를 이제 판단한다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막 할 필요도 없고 비례를 판단한 다음에 그냥 이 전체적인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글자들 사이의 간격들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애기 때문에 살짝씩만 띄워서 뭐 이 정도 간격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자 완전 아웃라인을 이제 따면서 그린다라기보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비례적인 느낌들을 이용해서 그냥 채워가는 거죠. 여기를 자 P 끝에를 뭐 직선으로 돌려줄 아니 곡선으로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그리고 비율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한 반절 정도의 느낌으로 이 높낮이 위치도 한 반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자 이렇게 흰색 부분의 두께가 결정됐으면 이 정도에서 조금씩만 돌려서 이렇게 안쪽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을 때 이것과 이것의 비례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형태까지 크기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두꺼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B자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O자도 한번 그려봅시다. 간격만 조절하면 되죠. 이게 전체적인 직사각형 형태에서 곡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형태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만 써줘도 O자는 바로 그려지게 되겠죠.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어떤 투시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형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모양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그냥 전체적인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이런 부분들의 위치와 세로선의 위치에서 좌우의 어떤 크기, 두께를 설정해주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잘 신경 쓰면 뭐 아주 발을 대고 선명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그냥 공산적인 생태의 어떤 글씨체 그냥 글씨체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우리가 필기체라든지 뭐 물론 그런 글씨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 네모칸 안에서 잘라가는 방식으로 크기 그 비례를 보면서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모양을 좀 정리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 단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이제 투시가 들어간 상태를 적용을 시켜 봐야겠죠. 자, 투시가 들어간다 라는 건 하나의 소실점에서부터 글씨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수직선만 가지고 이것도 아주 뭐 비례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각형에다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중심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자,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눴고 여기에 세 글자 여기에 세 글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시 분할법 공부했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이쪽에서도 뒤쪽에 3분의 1 지점.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글자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내가 6글자를 그릴 수 있는 그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위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가로로 잡을 수 있는 요 선들은 전부 이 소실점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P, 요 중간 단계, 중간 과정, P에서 여기 이 위치.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 지금 현재 적용을 굳이 따진다고 치면은 2점 투시 혹은 1점 투시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의 어떤 이제 투시 변화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어차피 2차원의 평면 상태이기 때문에 1점 혹은 뭐 적용을 많이 한다 해도 2점 투시밖에 이 친구들은 적용이 안 돼요. 물론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여기에다 글씨를 썼다. 그러면 이제 2점 투시 도법으로 그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육면체를 온전히 그린 상태에서 여기 라인에다가 이 글씨를 썼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면에서는 지금 두 개의 소실점을 향해 적용을 시켜가야 하기 때문에 2점 투시, 지금은 소실점 하나만 사용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보다는 두 개 이상의 소실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소실점과 이 소실점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만들어지는 위치가 예각으로 되면 안 돼요. 예각으로 되면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지? 예각으로 되지 않고 이 위치가 둔각으로 펼쳐질 수 있게. 왜? 이 반대편 소실점이 하나 더 있는 상태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틀 안에서 글자를 써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쪽에 소실점이 하나, 이쪽에도 소실점이 하나.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위에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세 개가 다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쓰는 거고, 한번 써봅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막 이렇게 나눠서 이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진행을 한 투시에 따른 어떤 적용이 정확하게 비교적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린 거고, 요거는 그냥 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각적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비슷한 크기의 글자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다 보면 약간은 과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지금 투시를 어쨌든 좀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소실점들을 상당히 가까이에 두고 그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사실 평행한 선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게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크게 뭐 바로 옆에 있는 소실점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기의 변화가, 이 R자하고 P자의 크기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죠. 근데 사실은 투시를 적용을 했다 해도 우리가 그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거리 차이가 나 보이게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과하게 오버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대중으로 진행을 해서, 자, 이 정도
반절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세 글자, 여기에 세 글자 적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분할법으로 같은 크기의 사각형 두 개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용을 시키면 사실 저 중심선이 훨씬 뒤에 가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한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지금 이 정도 투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반으로 분할되는 위치가 이것과 이게 같은 크기가 돼요. 근데 좀 과하게 차이가 나 보이죠, 심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적용해 가는 것보다는 그냥 보기에 적당히 반절처럼 보인다 싶은 정도, 선생님도 이 정도 그냥 비율을 두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시를 적용시킨 거에 비해서는 뒤에 글자들을 크게 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오류가 있더라도 크게 틀려 보이지는 않겠죠. 이렇게만 그어놔도 아까 봤던 6등분을 해놨던 그런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죠. 분명히 지금 투시를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뒤에 글자가 훨씬 지금 크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보기에는 편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 좀 틀리게 그린다? 틀리게 그린다? 덜 어색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정을 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번 다시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잘라주는 이것도 저쪽에 있는 소실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실점을 향해 가는 방향들을 신경 쓰면서, 또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선들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그려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곡선도 이쪽이 그러면 좀 더 확 과하게 틀어지겠죠? 여기는 좀 완만하게 틀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아주 충분히 투시가 두 개의 방향으로 소실점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5. 자, 여기서도 완만하게, 이쪽은 급격하게, 당연히 이 끝에 꺾이는 부분이 끝나는 지점들이 저쪽 소실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맞춰주면서 그려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가는 소실점을 향해서 맞춰가면서 그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 끝나는 지점이랑 이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얘는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끝이 나겠죠. 얘는 완만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표현을 해 넣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가운데에서 만약에 투시가 적용되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직선 하나로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 S자, 마찬가지 요 위에 머리통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주고, 외곽 형태부터 크게 만들어주고, 요 위치들이 중요하죠. 이 친구는. 자, 여기쯤에서 끊는다. 뒤쪽도 이쯤에서 끊는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선을 한번 설정해보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도 S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근데 지금 하다 보면은 쌤도 지금 방금 살짝 실수가 됐는데, 요 선 보이죠? 요 방향 지금 이렇게 갔어요, 이 선이. 그러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다시 고쳐줬죠. 요거는 소실점을 향해 가죠.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실수들이 많이 나와, 이 투시가 좀 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한순간도 그걸 놓치는 순간이 발생하면 투시가 틀려버리는 거거든. 자, 지금 저희 깎아주는 과정에서 선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 모양들은 뭐 간단하죠. 마지막 R자까지 가운데쯤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럴 땐 이 두께도 얘네들하고 좀 맞춰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쓰면 평면으로 본 것, 그리고 한쪽으로만 소실점을 적용시킨 것, 두 방향 모두에다 소실점을 적용시킨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글씨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매번 개체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에 적용을 해보는지 연습을 해봐도 되지만, 이런 텍스트 입히는 방법적인 것들, 그리고 소실점에 대한 적용하는 연습, 이런 걸 따로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이 과제로는 이 포스터 컬러 병 요거를 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형태의 스케치를 하는 것만 과제로 내주겠지만, 이런 연습들을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해보고 진행하는 것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시에 대한 감을 익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소실점에 한두 개 적용시켜지는 이제 그런 방법적인 거를 체크해봤고, 이 다음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평면으로 있는 것과 이 곡면에 붙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역시 전 시간에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앞정을 채색할 때 선생님이 모양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기둥이 있을 때 이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모양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물론 이렇게 소실점이 적용되고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 가는 이 방향의 모양이 있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기울기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단면을 만들었을 때 형성되는 아웃라인의 형태들, 이 아웃라인의 형태가 이 끝에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투시를 좀 과하게 적용을 했다. 그래서 윗면은 시점에 가까워서 이 정도의 납작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멀리 가서 이 단면의 모양이 이 정도까지, 타원의 이 단면의 모양이 이 정도까지 동그란 형태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점차적으로 그 단면의 모양들이 순차적으로 동그래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걸 또 정확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면의 모양들은 계속 이렇게 점점 동그래지면서 변해가요. 이거를 파악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곡면에 들어가는 글씨를 쓰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포스터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단순하게 원기둥을 하나 그려보고, 이 정도의 타원의 형태가 있고, 밑에 가서는 이 정도의 타원의 형태가 있다고 봤을 때, 밑에 거, 이 단면의 모양들이 크기가 지금 이 모양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 편이죠. 옆면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때 점검을 해야 할 게 뭐라고? 중심선을 그어 봤을 때 좌우가 어느 정도 대칭의 모양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거까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위의 단면이 조금 직각이 안 나오고 기울기가 조금 변해 있네요. 지금 그거는 요 밑에 단면을 그리는데 살짝 왼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심선을 그린 것도 딱 수직선이 아니라 이만큼 기울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대칭을 맞추려면은 요 기울기를 살짝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바꿔주던지, 아니면 이거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던지, 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좀 더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얘를 조금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이 정도 장축의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또 너무 많이 가면 다시 더 틀려 보이네. 다시 그릴게요. 미안. 뭐 중요한 건 이 단면들의 모양보다도 그 옆면에서 형성되는 글씨의 모양이니까 처음부터 중심선을 찾아놓고 진행을 해도 돼요. 이 정도 중심선에다 맞춰서 내가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중심의 위치가 이쯤. 위하고 아래의 그 수직을 잡고 좌우가 일정한 간격이 되게 좌우의 위치를 찾아주면은 이제 밑에 면만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옆면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연결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스티커가 붙어 있는 형태를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쪽에다가 하나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 둘 중에 어떤 형태가 맞아요? 당연히 이 친구가 맞죠. 이 친구는 지금 요 단면들의 모양을 점점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 아웃라인들을 따라서 모양의 방향대로 맞춰갔죠. 근데 얘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유지시켜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가 많아요. 아주 뭐 크게 지금처럼 확 드러나게 오버해서 드러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틀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주로 어디에서 그러냐면 이쪽 끝부분으로 돌아가는 이 형태를 그냥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 맞게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틀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 끝에 라인에서 절대로 각이지게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각이지게 표현이 되면 애초에 원기둥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쌤이 해놓은 걸 보면 이쪽 끝까지 90도 요 옆면의 라인의 기울기까지 끝까지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요 길이가 일정한 길이가 유지가 된다는 거. 이 길이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대신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길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쪽이 조금 더 길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수인데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정해 주려면 조금만 이 끝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도 달라져요. 이 정도까지만 고쳐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형태처럼 보여줄 수 있으니 한번 잘 신경을 써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절대로 이 중심선을 넘어가기 전까지 이 친구가 이 기울기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경우도 틀린 게 되겠죠. 자, 우선 기본적인 스티커를 붙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이 단면들을 자르면 자를수록 자, 여기에서 이 정도 모양의 단면이 나올 테니까 크게 방법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작은 원기둥, 위아래로 짧은 원기둥을 하나 더 그리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위치를 내가 자르면 되거든. 한 이 위치까지 스티커가 이만큼 붙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살짝 내려가다가 이 중심선에서 딱 수평이 되고, 마찬가지로 중심선에서 수평이 되고 아웃라인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형태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 단면의 모양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보면 길다란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 친구도 비슷한 크기의 단면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형태를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너무 올려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정확히 그 위치의 단면의 모양에서 끊어주는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색이 물감 고유의 색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뭐 바코드가 있는데 완전히 이거를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 스티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이런 식의 바코드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 중간중간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다 변화가 있겠죠. 근데 가시다 보면 여기 출발할 때의 바코드의 기울기와 끝나갈 때의 바코드의 기울기가 변화가 있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작은 단면들을 계속 그려보면은 이 위치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 이게 단순히 기울기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단면의 모양에 따른, 계속적으로 내가 이 단면을 타원의 모양이 점점 동그래지는 그 현상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순차적인 기울기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 뭐 이런 성질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리면서 다 표현을 일일이 정확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인식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게 그려줄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것만 잘 신경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얇은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블랙 라인인데 마찬가지로 거의 가운데에서 출발하니까 수평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단면의 모양이 위아래로 많이 동그란 상태의 타원들을 이용해서 외곽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글씨를 쓰는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사각형의 형태로 이런 로고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글씨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 크게 포스터라는 글씨만 써보도록 할게요. 단면의 모양, 단면의 모양. 자, 이 정도. 가운데쯤이니까 거의 수직선이겠죠?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다 글씨를 쓰는 어떤 방법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단면의 모양에 의해서 곡선이 결정이 되었어요. 곡선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밑을 향해 가는 이 소실점이 있죠. 밑을 향해서 가는 이 소실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소실점의 기울기는 점차적으로 또 변해갈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이제 글씨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설정해야 됩니다. 이 끝에 아웃라인 나가는 데까지 포스터라는 글씨 6글자를 다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뒤에 컬러라는 글씨에 있는 부분까지 더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포스터라는 글씨를 중간에 잘라서 덜 넣을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글씨의 비례를 한번 보면, 자, 아까 요거를 그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막 중심점까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그어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만들고 하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례가 제일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크기 설정을 하나 해주면, 하나의 크기 설정을 해줬으면은 뒤에 가면서 조금씩만 작아지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주 조금씩만. 그냥 비슷한 크기처럼 보여지다가 뒤로 가면서 조금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5글자 정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포스터를 쓸 건데, 당연히 아웃라인 잡아놨던 건 그대로 활용이 되겠죠. 조금 위아래가 길어야 되겠네. 이 위치에선 사실 형태의 변화가 크진 않아요. 그냥 외곽이 곡면이라는 요것만 좀 지켜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한 글자 하나하나마다 적용되어지는 소실점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 다음 오자, 여기서도 요 위치들이 곡면에 맞게, 그리고 밑에 가는 소실점을 향해 가는 게 맞게.
기준만 명확히 잡아두면, 그 기준이라는 게 소실점과 이 원기둥 형태의 단면의 모양, 그 기준만 명확히 잡아주면 사실 어렵게 진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R자는 뭐 이제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공간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에 따른 변화, 이 돌아가는 형태에 따른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진행하면 글씨, 텍스트를 입히는 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포스터 컬러라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원기둥이죠. 이 단순한 와중에 지금 이 병에서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이 뚜껑에 있는 이 주름이에요. 주름. 이건 또 어떻게 그려가야 하는지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이번에는 아예 온전한 형태를 좀 그려보면서, 자, 뚜껑 부분에 설정을 이 정도로 하고요. 밑에 몸통 부분을 이 정도. 비례를 이제 보는 거죠. 비례를 어느 정도 맞춰서 뚜껑이 한 이 정도 크기. 너무 크게 그렸나? 여러분들은 표현하기 전에 적당한 정도의 크기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형태를 봤어요. 전체적인 그 포스터 컬러 병의 형태를 만들어 봤고, 지금 뭐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이 밑에 쪽이 좀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긴 한데, 뭐 그냥 작은 오타 정도는 무시하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라는 게 있다 했죠.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면서 그림을 진행하면 이건 뭐 하루 왼종일 붙잡고 그려도 정확하게 사람이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오차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연필로 크게 대략 잡아놓고 원하는 이제 정확한 위치들은 지우개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했었죠. 자, 이런 상태로 뚜껑과 몸통을 만들어 봤고요.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것들을 적용해서 글씨를 한번 써봐야겠죠. 근데 글씨를 쓸 때 내가 소실점을 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요 윗부분이에요. 이 밑에는 그냥 어차피 두 개의 평행선이 확실히 처음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중심선과 함께 밑으로 향해 가는 소실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위에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 본인이 뭐 연습을 하는 과정에선 당연히 이쪽이 최종적인 연습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도 돼요. 우선은 안에 동심원으로 인해 생기는 타원의 모양이 있겠죠. 이것도 정확히 동심원을 그리려고 하면 작도법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눈대중으로 맞춰서 합시다.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염없이 그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자, 이렇게 동심원이 있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 뭐 그게 일정 두께가 있겠죠. 그거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그리기로 하고, 살짝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컬러 부분과 하얀 부분을 구분 지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서 하얀 부분, 빨간 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글씨가 어떻게 써 있는가, 이제 평행선을 하나 그려 넣었는데 의식적으로 조금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납작한 상태면 이 반대편 이쪽에서는 소실점이 지금 생긴 거예요. 내가 설정을 해준 거고, 요것과 같이 이쪽에 소실점을 다시 만들어 줘야 하거든. 꽤 멀리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변형을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기다 글씨를 내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글자가 총 11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아래로 납작해져 있는 상태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 조율을 해주고, 그러면 일단 중간을 어느 정도 나눠보고요. 지금 이 정도면은 투시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글씨를 쓰기가 많이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좀 귀찮아지는 것 뿐이죠. 그렇죠? 위아래로 굉장히 작게 사실 이 정도까지 투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글씨를 제대로 안 써도 돼요. 사각형으로만 11개를 그려놔도 사실 글씨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자, P자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굉장히 크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P 다음 O자죠. 중간에 라인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S자인데 이거 좀 알아보겠나요?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D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흰색 사각형에 이렇게 얇은 라인들이 이 소실점들을 향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 그런 어떤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해주면은 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당히 글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놓고 이 정도까지 투시가 들어간 상태로 기울어지게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떤 모양인지. 그냥 흰색 사각형에 점점 찍혀 있는 그런 느낌들만 나타나 있을 뿐이죠. 포스터 살짝 띄고, 본래는 여기 간격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뒤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를 너무 과하게 잡았네. 소실점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도움되는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네요. 이 정도만 써도, 이거 굉장히 과하게 잡아서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일단은 뭐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3자 같은 경우도 요 기울기들에 맞춰서 뭐 물감의 컬러 값이나 뭐 이런 걸 적기 위해서 하는 것들 크게 의미 없다 했죠. 자, 뭐 요 정도만 써놔도 충분히 3자 같죠.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가 아니라 진짜 형태에 맞게 그려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컬러 같은 경우도 뒤에 뭐 글자 한두 글자 생략되는 듯한 느낌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뭐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 정도까지 투시가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윗면을 조금 더 형태가 윗면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 컬러를 병을 그려주게 된다면, 이러면은 조금 글씨를 쓰기는 수월할 거예요. 윗면에 있는 글씨를 쓰기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데, 뭐 수월하게 하는 연습, 뭐 이것도 괜찮을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옆면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쪽에다가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죠. 끝부분도 과감하게 끝까지 돌려주고, 사실 원래 상품을 제대로 보면은 이쪽 면에는 막 작은 글씨들로 써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요. 아예 포스터 컬러 이 부분만 중심을 두고 그냥 그려가도록 할게요. 일단 얇은 라인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 물감의 컬러를 보여주는 그 라인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그 단면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정도 집어넣어서 글자 아예 재창조하는 거예요. 거의 글씨를 정확히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글자만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작은 바코드부터 해서 뭐 인증마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써주겠다고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글자들만 선택해서 엄선해서 써줄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 라인이 또 하나, 이건 검은색 라인이죠. 포스터 컬러의 상품의 종류에 관련한 어떤 검은색 라인이 있다. 자, 이 선들의 방향은 자, 소실점을 향해 가도록 의도적으로 좀 기울기를 변화를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뭐냐? 포스터와 컬러의 큰 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스터와 컬러. 이 안에다가 컬러를 쓰고 이 안에다 포스터를 쓸 겁니다. 방법은 똑같이 컬러는 5글자죠. 문대중으로 5글자로 구분을 지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앞부분은 사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크게 무리하지 않게 틀리는 거가 막 나타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서 기울기가 점점 심해지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우선 크기의 위치 먼저 체크를 해주고요. 앞과 뒤의 크기 차이를 좀 확실하게 보여준다 생각하고 여러 등분을 나눠보죠. 크기가 점점 줄어간다, 이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R부터 자, 이렇게 쓰는 포스터 컬러 뭐 나름 좀 어울리는 상황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형태의 스케치의 명확한 정리나 이런 것들은 뭐 좀 주의를 대고 차분히 정리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 위치죠. 요 위치, 요 뚜껑의 옆부분,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하고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이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단면이 있을 때 이 각도에 따른 위치의 배분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작도법이 따로 있으나 그냥 반절씩 나눠가는 행위로 생각하면서 조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각각의 위치들이 만들어진 교점들이, 뇌각 단면에서 나오는 교점들, 이런 것들이 뒤로 가면서 앞에서는 좀 넓게 나오고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이런 형태들, 특히 이 끝으로 돌아가는 이 위치에서 급격하게 좁아지는 이런 상태들, 앞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선생님이 오차 범위가 좀 생겼으니까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 정도의 간격들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확 좁아지죠. 끝으로 돌아가는 이 형태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확 돌아가는 이 형태들 때문에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2개, 3개 칸에서 확 좁아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내가 크기를 다 체크하면서 하려면 이 중심점에서부터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절반씩 나누어가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막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한 방법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이 끝에 가서 급격히 좁아지는 요것만 체크를 잘 해주면 돼요. 그 앞쪽에서도 물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의 위치가 가장 넓게 되고 가면서 점점 좁아지긴 하지만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갑자기 확 변해가는 요것만 잘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정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소실점이라는 걸 우리가 신경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씩만 좁아지게 만들어 주다가 끝에 가서 확 좁아지는 요 상황, 요것만 여러분이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이 옆면 같은 경우는 그리는 게 뭐 그다지 까다로울 일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크기로 쭉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꺾이는 상황들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고요. 단면을 하나 그려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라인으로만 따진다면 이거 그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라인으로만 따지자면 이렇게 단면의 높이들을 맞춰주고 나면 이 끝에만 이렇게 돌려주면 돼. 돌리고 여기서도 끝에만 돌려주면 되고, 요것만 하면 물론 그 뚜껑에 붙어있는 형태보다는 이 넓이가 좀 넓어요. 넓게 돼가지고 개수도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개수가 정확히 똑같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뚜껑에 이러한 형태의 어떤 패턴이 있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와 이 두께가 아주 막 똑같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뭐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모양이 라인으로만 정리를 했을 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채색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 했을 때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이 면하고 두께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살짝 얘가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이쪽에서는 이 옆면이 그려져야 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따라 여기서는 옆면이 안 보이겠죠. 뒤로 넘어가서 가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표현이 돼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 여기서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기는 옆면으로 가면서 두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끝에가 살짝 더 튀어나오게 그려줘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 넘어가는 과정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이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이것만. 그 다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보여질 부분 체크와, 여기는
거의 중심에 가깝죠? 거의 옆면이 이제 보일락 말락 하는 상황이고, 이 윗부분만 살짝 보여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넘어갔으니까 이쪽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됐고요. 자, 중심에서 넘어가는 순간에서부터 여기서는 이쪽 면이 보였으면 여기서는 이쪽 면이 보여지게 되겠죠. 두께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연필로 아주 얇은 라인으로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을 칠해가면서 이쪽에 면적이 있다, 그거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넘어가면서 안 보이고. 이 돌아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 단면 있지. 요 단면은 이 중심을 향해 가요. 이 타원의 단면의 중심점을 향해 가는 거가 맞습니다. 요 위치들은. 근데 이것까지 신경 쓰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해지는 상황이 있긴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선 이걸 그려놓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채색하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문제인데, 자, 끝에선 다시 두께에 대한 거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이 단면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왜 꺼냈냐면, 이제 채색을 하는 상황에 대한 거예요. 사실 채색을 할 때 선생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냥 여기 화이트로 남기고 뭐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가 있구나, 그냥 뭐가 있구나라는 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확대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채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위치들에 대한 명도 단계의 차이들을 분명히 다 만들어 내줘야 되거든요. 이 단면이 역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원기둥의 형태거든. 이 중심점을 향해서 이 단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각 높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단면들이 향해 가는 이 단계에 의한 방향성이 존재를 해요. 이 단계에 의한 방향성. 여기는 옆면이라 안 보이고, 여기도 중심점을 향해 가는 어떤 그 방향성들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있죠. 선방이 보이나요? 이렇게 단계가 얘에다가 명도를 정확하게 빛 방향에 의거해서 명도 단계를 만들어 주려면 단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거 한 칸 한 칸을 다 그렇게 그리면 이거 하나 그리는데 한 20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채색 자체는 단순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뭐 떠봤는데, 방법적인 부분은 요게 답니다. 요게 다고,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를 뒀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단면을 너무 납작하게 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소실점들이 과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형태가 투시가 만들어지면 여기 글씨는 쓰기가 어렵다는 거, 뭐 요 정도 느낌까지는, 이 정도 느낌까지는 보여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단면의 크기를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 원기둥 옆면에 해당하는 모양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내가 이 단면의 모양에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에 잘려나가지 않게 형태가 끝에서 명확하게 잘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아는 거,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이 소실점을 향해 갈 수 있게 항상 신경 써주는 거, 그리고 뚜껑의 옆모습, 여기에서 두께를 만들어가는 방법적인 부분,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게 진행을 하려면은 사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까지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점검을 하기보단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진행을 해주고,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일까지 스케치를 다 완료를 해주는 걸로 과제를
제출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케치를 기반으로 채색하는 걸 선생님이 좀 방법적인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고, 우리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 과제물을 등교를 하면서 가지고 와서 직접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도 우리가 스케치,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나 뭐 입시를 치러 가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계약을 하고 나면,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 포스터 컬러 선생님이 이미지는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테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원하는 시점과 그 투시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나 디테일하게 떠보세요. 떠보시고 선생님한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스케치가 완료가 돼야 또 그 다음 주에 채색까지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2주 동안 요 병 하나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죠. 어쨌든 우리 코로나 국면이 우리 국내에서는 또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끝까지 조심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 평소 생활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간혹 이제 과제 제출을 제 시간에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직 아예 제출을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분 제출해 주세요. 계약할 때 우리 요 포스터 컬러 채색한 거 들고 이제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면은 서로 민망해지잖아. 그러지 않도록 과제 제출은 제 시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바이바이.